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방법으로는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우리 그 디바이스는 키보드가 가장 대표적이죠. 키보드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게 되면 그 데이터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자, 여기 이제 사실은 뭐 생략되어 있는 건 이제 OS가 생략이 되어 있죠. OS를 거쳐서 이 OS 위에서 이 프로그램을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값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값을 받게 되고 그 값은 이제 우리 이 현재 변수 쪽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실행 중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그 우리가 필요하면은 외부로부터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변수에 뭐 100이든 200이든 헬로우든 이런 값들을 미리 세팅을 해놨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주입할 수 있다. 이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input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파이썬에서 자, input이라는 함수 호출을 하고 호출할 때 그 괄호 안에다가 프롬프트 문자열, 어떤 안내 문자열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숫자만 입력하세요, 문자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프롬프트 안내 문자를 적어주고요. 그러면 인터프리터가 이걸 딱 수행하다가 인풋을 딱 만나는 순간 여기서 딱 멈춰요. 멈추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너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해라.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가 깜빡깜빡 하거든요.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딱 때리면은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여기 왼쪽에 있는 변수로 쏙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풋이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그,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그 외부의 어떤 키보드의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콜앱 한번 열어볼까요? 실제로 한번 우리 작성 한번 해봅시다. 자, 파일에 드라이브에 새 노트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귀찮다. 그러면 그냥 여기 데이터 타입 여기다 하셔도 돼요. 자, 텍스트 하나 그냥 열어주시고요. 여기다 뭐라고 할까요? 그 사용자 입력 받기라고 할까요? 그냥 사용자 입력 받기라고 적고 자, 밑에 코드 셀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자, input. 자, input이라는 함수 쓴다고 했었죠? input. 자, 잘 안 보이네요. 자, input하고 여기다가 좋아하는 과일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만나게 되면 좋아하는 과일은 하고 깜빡깜빡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과일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왼쪽에 있는 뭐 value라고 할까요? value라는 변수에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가게 될 거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print value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실행을 하면 좋아하는 과일은 저는 포도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포도 적고 엔터 딱 때리면 엔터 때리는 순간 저 밸류 왼쪽에 있는 밸류로 포도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라인에 밸류를 프린트로 출력하니까 이렇게 포도가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른 코드를 한번 또 작성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할 때죠. 자, 우리는 그러면 한번 아이디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str id는 input하고 id를 입력.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뭐죠? 비밀번호 입력해야죠. str pw는 비밀번호 입력하고 자, 그러면 내가 아이디 비밀번호 각각 입력한 다음에 프린트로 한번 각각 변수들을 찍어보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자, 아이디는 잠수함이라고 할까요? 잠수함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1234라고 입력하고 엔터 딱 때리면 자, 잠수함 1234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인풋은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두 수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두 수를 인풋으로 한번 입력 받아 봅시다. 자, 요거 그대로 카피 한번 해 봅시다.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첫 번째 숫자,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숫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변수는 뭐, 그냥 뭐라고 할까요? num1, num2 이렇게 할까요? 그냥 num1, 얘는 num2,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입력한 저 num1과 num2를 한번 연산을 한번 시켜볼게요. num1 플러스 num2 두 수의 합이죠. 자, 여러분들 일단 예상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자, 실행 한번 해서 첫 번째 숫자 저는 100이라고 입력하고요. 두 번째 숫자 200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엔터 딱 때렸을 때, 자, 이거 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어떻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당연히 100 더하기 200이니까 30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상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딱 때려봤더니 이거 뭐예요? 100과 200이 붙어서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키보드로부터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문자열과 아스키 코드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키보드에 지금 매핑되어 있는 자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키보드하고 매핑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어, 다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문자. 그러니까는 결국은 요 인풋도 결국 뭡니까?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은 키보드하고 매핑되어 있는 데이터를 전달한 거잖아요. 결국은 요 인풋으로 전달한 그 데이터는 문자열인 거고, 그럼 저는 여기다 숫자를 입력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100이라는 문자열이고요. 이건 200이라는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본질, 그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끼리 결합을 한 거예요. 더해진 게 아니라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게 되면 결합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열과 문자열이 더해졌을 때는 오류가 나야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C++이라든지 자바 같은 객체지향 언어를 만약에 배우시게 되면은 그때 객체지향 철학에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그 오버로딩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연산자 관련된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괜찮고요. 괜찮으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더하기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 기반의 더하기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파이썬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자바, 뭐 이런 언어들은 그 이런 다른 더하기 연산자가 또 내장이 돼 있다, 정의가 돼서 내장돼 있다는 거죠. 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자열과 문자열끼리 만약에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더해졌을 때, 더하기 연산자가 됐을 때는 그때는 결합하라라는 다른 더하기 연산자가 발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내지 않고 이렇게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결합된 형태의 결과를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자, 카피해서 이번에는 num1에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100이라는 값을 이렇게 입력하고요. 아예 그냥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숫자 입력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숫자 입력.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두 개를 더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숫자와 문자열을 더하게 되는 거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이제 그 두 번째 숫자만 입력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 200이라고 한번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딱 때려봤더니 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런 경우에는 타입 에러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오류가 날까요? 자, 아까 전에는 위에서는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아까 문자열과 문자열끼리의 결합은 괜찮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문자열끼리의 결합에 대한 연산자 오버로딩은 그 연산자가 내장이 돼 있는데, 파이썬에는 이거는 지금 없어요. 이게 문자열과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와 문자열이 그 더해졌을 때는 이거에 대한 어떤 처리, 그러니까 이런 이거에 대한 어떤 연산자는 어 그러니까 처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는 이제 사실 이 코드를 작성한 저작자는 아마 이렇게 되길 바랄 겁니다. 숫자와 숫자를 지금 더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결과를 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300이 나오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 이때는 우리가 어, 이런 맞지 않는 타입의 연산을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이 200이라는, 그러니까 이 num2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200이라는 요 문자를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은 결국은 그 형변환, 즉 다른 말로 타입캐스팅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200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200이라는 숫자로 보이긴 하지만 타입이 문자열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타입을 숫자형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타입 캐스팅이라는 걸 해주면 해결할 수 있다. 자, 타입 캐스팅. 자, 타입 캐스팅은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